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국의 이 무력 충돌이 단순히 두 나라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공 초기에는 유가 및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빈국과 또 각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은 실제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친절한 경제실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재단 박주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바로 이렇게 뛰었던 그런 기사가 또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어떤 그 공급량, 생산량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친숙하지 않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 빼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 주식이 빵인데 그게 바로 밀이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1위 생산량이 이제 러시아고 5위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 두 나라 합치면 전 세계에서 거래량의 한 30%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밀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근데 이제 관심이 없었네요. 예. 근데 이제 몰랐어요. 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곡류들, 옥수수, 감자, 다음에 뭐 과일, 다음에 뭐 축산 관련된 것들 주로주로 쭉 보니까 그 러시아가 거의 그렇네요. 뭐 1, 2, 3, 4, 5위예요. 1, 2, 3, 4, 아하. 5위. 그러니까 거의 뭐 러시아가 세계 농업 창고나 마찬가지고 아까 네네. 저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땅이 굉장히 좋거든요. 흑토. 그래서 여기서도 밀 많이 나오고 이제 저기 뭐 곡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에 따지게 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인류가 그 열량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데 네. 40%를 두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열량의 40%는 전 세계 칼로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다. 네. 이 두 나라가 또 그러고서는 비료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 생산하는 농업 생산량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산을 하려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먹는 농작물의 반은 다 비료로 생산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뭐 탄산칼륨이나 인산염이 러시아에서 지금 주로 생산되고 네. 여기서 유럽이 4분의 1을 이거를 수입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벨라루스가 러시아 편에 끼어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제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벨라루스는 또 탄산칼륨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비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암모니아가 필요한데 암모니아가 있으려면 러시아 천연가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뿐만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료까지 이쪽에서 비중이 크니까 좀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식량 위기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정말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 갑자기 변하고 네.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유가 급등해서 사람들이 보통 유가가 뛰면 왜 농작물 가격이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비료 값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다 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전 세계 유통을 하면 트럭에 기름을 댑니다. 그래서 기름까지 뛰면 당연히 가격이 예. 그 농산물 가격이 뛰게 되는데 이게 현재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네.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사에서 지금도 문제인데 내년에 그 생산할 파종 시기를 놓쳤대요. 내년에 생산 우크라이나에서 밀이나 곡물을 생산할 파종을 해놔야지 또 그렇죠. 수술할 텐데 시즌을 놓치는 거죠. 지금 농사를 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사망하고. 근데 이 지역이 주로 어디냐? 네네.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서부 쪽 지금 전쟁 나는 그쪽 지역이 좀 거기 곡물이 생산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곡물의 선물 가격이 6개월 만에 40에서 50%가 뛰었는데 전문가들 앞으로 20% 정도가 더 뛸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물가 상승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되게 상승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농산물 가격 올려서 더 인플레이션을 상승하는 이거는 보통 이제 어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 합쳐서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이거 좀 심각하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그렇네요.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개발국에서도 이제 특히나 가난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량난 같은 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전 세계 먹는 식량이 인구에 대비하면 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식량난이 분명히 네, 존재하고 근데 있죠. 이제 특히 참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좀 아시아를 빼면 대부분은 밀이 주식인데 우크라이나 밀을 지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좀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왜? 우크라이나 밀이 싸요. 싸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밀의 뭐 70% 80% 우크라이나 수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끊겼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밀이라도 이런 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뭐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중동에서 또 다른 민주주의와 관련된 뭐 이런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기아의 허리케인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상하게 그 국제 이런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치면 한국도 식량 자급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아마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수입해서 먹는 거 굉장히 익숙해져 갖고 네네. 뭐 음식은 뭐 우리는 뭐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OECD 꼴찌예요, 꼴찌. 아, 그 정도인가요? 예.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86%였는데 2010년대 54%, 지금 현 19년 기준으로 45.8%예요. 식량 자급률. 네. 모든 식량에서. 그런데 이제 쌀이라든가 이제 곡물 실제로 이제 주식으로 먹는 이게 쌀은 빼고 나머지 기타 곡물의 자급률이 2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네.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산업 같은 거 특히 이제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러 가지 산업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급률이 낮으면 뭐가 문제냐면 전 세계 곡물의 80%를 세계 4대 메이저 회사가 좌지우지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가격이 막 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전 세계 곡물 메이저 유통회사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그 울며 겨자먹기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느냐? 이것을 곡물을 수입해오는 기업들은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손해 보면 여기다가 해서 가격 올려서 전가시키는 거죠 남한테. 근데 계속 사다리 타고 가다가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요. 이런 밀가루로 하는 모든 심지어 뭐 떡볶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격을 시장 내에서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진짜 이게 자기네 그 경쟁력이 결정권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네, 이게 정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식량난과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부의 편중 뭐 식량도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늘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량 절대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닌데 네.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 곡물, 그다음에 유통, 식량 그 유통 4대 메이저 회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거기에다 가격 수요 정책에 따라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구매력이 없는 나라나 남아도 절대 안 주는 거죠. 왜? 만약 그쪽을 공짜로 주게 되면 여기서 야, 그래서 우리 싸게 줘야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고 버리는 음식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쓰레기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거기서는 막 뒤져서 먹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교황께서 2014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네. 이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자선 제발 좀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갖고 요구해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왜 남아 돌고 어디는 버리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것이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식량 부족과 관련돼서 삶의 기초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제도, 그다음에 사회적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식량 위기를 계기로 이제는 다시 한번 식량에 대한 비니빙 부익부에 대한 이런
관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주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